어제 와가지고 또 촬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마스크가 눈이 안 움직이잖아요. 네. 근데 은근히 웃는 것 같아요. 이거 얼마인가요? 이게 한 7만 원 줬던 것 같습니다. 와. 탐나네요. 그니까. 대본 따로 봐야 됐어요? 혹시라도 그 커닝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얼마 전에 퇴사하고 프로듀서가 되기로 결심했다 영상에 이제 시청자 한 분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나도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다라는 댓글이었는데 얘기를 좀 해보다가 섭외를 해버렸습니다. DJ 더블드래곤님 오늘 모셔봤습니다. 시청자분들한테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DJ 더블 드래곤이라는 예명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는 13만 명 정도 되고 본캐는 스타트업에서 개발 팀장으로 지금 일하고 있고 본캐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가면을 쓰고 유튜브 활동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DJing을 하고 계세요. 네, 음악을 시작하신 지는 얼마 정도 되셨을까요? 디제잉을 한 거는 2019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취미 활동으로 페스티벌을 이렇게 많이 다녔었는데 지인들이랑 같이 디제잉 기계를 사서 가지고 놀다가 아지트 같은 데 모여서 디제잉을 서로 하면서 교류를 시작했었고 그게 시발점이 돼서 현재 유튜브까지 진행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DJ는 어떤 포지션인가요? DJ는 일반적으로 이제 곡을 선곡하는 입장인 것 같아요. 곡을 선곡해서 그 현장에 맞는 분위기에 맞게끔 관객들한테 에너지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DJing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곡을 선곡하는 거 네. 그리고 관객들한테 그 곡을 되게 잘 전달하는 그런 역할인 거죠. 단순히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분위기도 좀 맞춰야 되고 그 관객들이 놀 수 있게끔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에너지 전달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장치들이 있는데 뭐 퍼포먼스를 실질적으로 디제잉 스킬을 보여준다거나 막 춤을 춘다거나 어쨌든 관객한테 즐거움을 선사해 줄 수 있다면 저도 그것도 디제잉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테크노 DJ 분 중에 바가지라는 분이 있어요. 네. 페스티벌 이름도 존나페예요. 더 많이 사람들이 많이 EDM을 즐기고 많이 즐겼으면 좋겠어요. 뭔가 혼자 노니까 네. 더 풀이 커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죠. 힙합처럼 뭔가 EDM도 팍 뜰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긴 그럴 합니다. 수도 그러게요. 있죠. 음. 20대 초반에 처음 페스티벌 갔을 때 엄청 해방감을 느꼈어요. 우리나라 사회가 뭐 요즘 많이 줄어들었는데 뭔가 남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고 이런 게 있는데 맞아요. 이상하게 페스티벌만 가면은 미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 나보다 더 미친 놈들 너무 많아요. 많은 분들이 DJ랑 프로듀서랑 조금 혼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DJ랑 프로듀서의 차이점에 대해서 DJing 하시는 분께 좀 직접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뭐 전문적인 뭐 DJ도 아니고 전업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 보니까 정확한 거는 잘 모르겠지만 본질적으로 같은 것 같아요. 관객들한테 어떤 콘텐츠를 전달함에 있어서 프로듀싱 곡 하나에 대해서 이제 작업을 하는 거라면은 디제잉은 그 여러 가지 재료인 곡들을 사용해서 1시간짜리 만든 30분짜리 만들던 그런 식으로 이제 전달해주는 거에서 큰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어떤 관광지에 이제 놀러 가는 걸 이제 비유를 했을 때 관광지 하나하나를 만드는 거는 이제 프로듀서들이 하는 거라고 해서 비유를 한다면은 디제잉은 그거를 차례차례 소개시켜주는 가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관객들한테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하면서 점점 재미를 느끼게끔 유도를 하는 역할이라고 좀 비유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심화가 되면서 클럽이나 그런 쪽이 좀 많이 힘들어졌어요. 네. 일단은 제가 좋아하는 장소들이 다 문을 열지 않다 보니까 그 디제잉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없어진 거겠죠. 오프라인 공간에서 많은 시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버추얼 형태로 많이 진행을 하더라고요. 해외에 이제 투모로우랜드라고 굉장히 세계에서 가장 큰 페스티벌이 있는데 버추얼한 공간에 무대를 꾸며놓고 DJ 혼자 와가지고 음악을 이제 틀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접속을 해서 같이 보면서 채팅하면서 즐기는 형태로 많이 변모를 하더라고요. 일종의 메타버스군요.
그렇죠. 하나의 메타버스 형태로 되는 것 같고 지금 좀 재밌는 현상이 그런 게임 업계랑도 좀 많이 콜라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유명한 DJ 중에 이제 마시멜로라는 프로듀서 겸 DJ가 있는데 네. 포트나이트라는 게임이 있는데 마시멜로 캐릭터가 나와서 공연하고 있으면은 여러 명의 사람들이 이제 캐릭터 들어와서 같이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좀 온라인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되게 다양한 업계와 다양한 분야가 그쪽에서 만나는 것 같아요. 네. 스타트업의 이제 리더 개발자로 계세요. 일을 시작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개발 일을 시작한 거는 2017년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한 5년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어떤 전공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개발 전공은 아니고요. 학교에서는 환경공학을 전공했습니다. 하고 싶은 분야라기보다는 그 성적에 맞춰서 갈 수 있는 곳을 가게 됐었고 저도 뭐 환경에 큰 관심이 없다 보니까 제 학교에서도 뭐 열심히 공부는 하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일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좀 단순하게 이제 취직을 하는 것보다는 제가 이제 창업을 하고 싶어서 스타트업 쪽을 이제 많이 알아보게 되는데 그쪽에서 아무래도 부인하는 쪽이 맞는 쪽이 개발자더라고요, 당시에. 본캐가 스타트업 개발자시고 부캐가 DJ이세요. 네. 일과 음악을 병행하는 것에 고민사항 같은 게 있다면 나이트 식스를 이제 한다 했을 때 그 시간만큼은 어쨌든 회사에 할애를 해야 하다 보니 일을 마치고 나면은 취미 활동까지 좀 하기에는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조금 많이 피곤하긴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최근 들어서 음악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게 되고 좀 더 여유가 된다면 퇴사를 해서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하고 싶은 욕심은 있습니다. 음악이나 일이나 상관없이 가지고 계신 목표가 있으시다면 좀 공유 부탁드립니다. 저만의 업을 만드는 게 목표였었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개발자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어요. 근데 그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퇴사를 해서 뭔가 저만의 어떤 브랜딩이라던가 그런 음악을 하고 싶은 게 궁극적인 목표고 근데 우연찮게 유튜브가 조금은 이제 가능성을 보여주어서 그거를 토대로 저만의 음악을 좀 하고 싶은 욕심이 최근 들어 강하게 생겼습니다. 유튜브 콘텐츠 올리신 것 중에서 대박이 난 게 있어요. 2분짜리 간단한 영상이었어요. 근데 현재는 지금 2,200만 뷰 정도 찍었고 다른 DJ가 하는 그 퍼포먼스 영상을 보고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대로 이제 만들어서 올려놨었는데 간만에 유튜브 스튜디오 앱을 켰는데 구독자가 100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 100명이네 하고 있다가 일주일 뒤에 1000명이 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굉장히 좀 신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영상을 올리게 되고 저희 팬이라고 하는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거나 뭐 하트 같은 거를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뿌듯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맛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습니다. 진짜 콘텐츠라는 게 이 알고리즘이 언제 어떻게 터질지는 진짜 아무도 모르는 그거는 진짜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뭐 10대, 20대 분들도 계실 거고 취미로라도 DJ를 꿈꾸는 분들이 이제 계실 것 같아요. 조언을 해주신다면 디제잉이 저도 처음에 시작을 하기 전에는 굉장히 진입장벽이 높게만 보였어요. 음악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될 것 같고 저 기계를 잘 만져야 될 것 같고 굉장히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취미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요즘 장비나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부담 없이 시작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막상 해보면은 쉽다. 저는 그랬는데 디제잉이라는 게 이제 앞에 곡이랑 뒤에 곡을 이제 연결시키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곡에서 다음 곡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곡 간에 이제 연결되는 구간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귀로 듣고 하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눈으로 맞추게 되면은 금방 맞추고 8마디 안에 다른 곡을 넘길 수 있을 만한 시간을 확보됩니다. 귀로 듣는 거, 눈으로 보는 거라고 하시면은 이제 박자, 그러니까 BPM을 이거를 귀로 들어서 박자를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네. 눈으로 보는 것도 충분히 이제 장점이 있고 훨씬 쉽고 진입장벽이 낮다. 네. 전문적으로 또는 전업으로 하시는 DJ분들께서는 눈으로 맞추는 거는 디제잉 실력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그게 진입장벽을 높게 만드는 것 같아요. 시작을 일단 해보고 자기가 재밌게 느꼈다 그리고 잘 해볼 수 있겠다 하면 그 다음에 스텝을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런 동기부여죠. 내가 재밌는 걸 해보고 싶다는 그 동기부여. 이런 마인드와 가치관에 되게 공감을 해요. 프로듀서를 처음에 이제 진입하시는 분들 보면서 저는 조금 안타까운 게
화성학을 먼저 공부를 하시고 뭐 음악 이론을 이제 먼저 보시고 이제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워낙 어렵다 보니까 탈락자들이 되게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작곡이나 프로듀싱도 곡을 만드는 과정이 진짜 재미가 있고 그게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건데 음악 이론이나 그런 이제 어려운 것들 때문에 아예 진입조차 꿈꾸지 못하시거나 아니면 그런 과정에서 재미를 잃고 이제 좀 떨어져 나가시는 분들 보면은 좀 되게 안타깝거든요. 그 논란이 많이 되는 게 이제 샘플링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지 않나요? 프로듀스 하시다 보면. 많죠. 근데 그것도 굉장히 논란이 많은 것 같아요. 샘플을 써서라도 좋은 음악을 만들면 상관없다라는 입장이신 분들 있고 샘플링을 쓰면은 작곡가가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좀 전자적인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어떤 재료들로 어떻게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내야지 인류 요리사라고 해서 야채를 키우는 것도 다 하진 않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논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소신 있게 좀 얘기를 하자면은 샘플링이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샘플링해서 성공한 사례도 진짜 많아요. 음악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샘플이랑 뭐 직접 연주한 거나 찍어낸 거랑 적절히 이제 조합을 해서 쓰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시청자 분들한테 한마디 남기실 말씀 있으신가요? 그냥 머릿속에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어려운 진입 장벽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 시작부터 너무 겁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조금 음악을 좋아하신다면 큰 성취감 있는 취미가 될 거고 그쪽에서 또 재능을 발견하신다면 유튜브가 생각지 못한 것에서 퍼졌듯이 네. 여러분들도 일단 시작을 해보시면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 성과가 나타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질문하시지. 조금 더 찍을까요? 더 찍어 상관없습니다. 아 진짜요? 근데 지금 비하인드 일 찍고 있어요 우리. 지금? 네. 지금 그래요?